이틀 동안 서울 남부권 곳곳에 40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원래 눈이 많이 오는 강원도 평창보다도 적설이 더 많았는데요. 오늘은 폭설이 아닌 영하권 추위가 더 걱정입니다.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이 만들어진 곳도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날씨 상황과 주의할 점에 대해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이 어느 정도 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또 눈 소식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아침은 좀 눈보다는 추위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출근길. 하지만 퇴근길은 다시 눈이 내리기 때문에 눈에 대한 대비 그리고 여전히 추운 날씨에 대한 좀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단 좀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제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내륙으로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습니다. 다만 제주 산간 지역은 여전히 대설 경보가 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새벽 4시에 이 경보가 주의보 단계로 한 단계 약화가 됐고 그리고 오전 7시 한 50분 전까지는 전라북도 순창 지역의 대설주의보가 다시 발효가 돼서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7시 50분에 해제가 되면서 지금 거의 눈 오는 지역은 이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주 약간 눈구름보다는 이제 기온이 좀 높다 보니까 비구름대가 들어오는 호남 지역만 약하게 뭐 빗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수준입니다. 네, 지난번에 이제 폭설이 내릴 때 좀 상당히 많은 눈이 내렸잖아요. 그러면 이번 오후에는 좀 잠잠해진다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다시금 좀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초반에 주 초반과 주 중반에 내렸던 이제 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좀 비구름을 만들 수 있을 만한 이제 기압골의 저기압 형태가 좀 유입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은 구름들이 만들어졌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 공기가 확장을 하면서 서해 바다에서 해기차라고 해서 바다해, 대기기, 바다 해수면의 온도와 대기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 바다에서 만들어진 눈구름이 바람을 타고 이제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주 중반 같은 경우에는 좀 이례적으로 서풍이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이 바다에서 만들어졌던 구름들이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오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강원 산간 지역 같은 경우까지 이 눈구름이 좀 밀려 들어온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제 레이더 영상상에서의 비구름의 그런 양상들을 좀 보면은 서풍 계열보다는 북풍 내지는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지도상에서 좀 서해안 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호남 지역 쪽 혹은 이제 충남 서해안, 제주도 지역을 중심으로 이 북서풍으로 좀 이제 들어오는 그런 눈구름의 영향으로 눈이 좀 많이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내리는 그런 구역이라든지 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에 그 경험을 했던 그런 많은 양의 수준은 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그럼 뭐 적설을 한번 살펴볼까요? 적설 예상 적설을 좀 보면은 오늘 오후가 되면은 내륙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1에서 많이 내려봤자 이제 3cm 서울도 포함이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거의 뭐 50cm에 육박하게 내려온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적설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으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최고 한 5cm의 눈이 추가적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이 내려진 눈에서 오늘 기온이 낮게 떨어지면 얘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눈이 내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얼마나 많은 양의 눈이 내리니까 위험하다가 아니라 이미 많이 내려는 가운데 또다시 좀 눈이 내린다라는 점에 좀 착안을 하셔서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미 내린 눈이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전국의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은 오늘 이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 영하권으로 떨어졌고요. 남부지방은 영하까지는 아니지만 1도에서 5도 분포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기온 분포를 좀 비교를 했을 때 어제보다 뭐 많이 떨어진 지역은 없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한 1, 2도 정도 오히려 좀 높게 나타나는 지역들이 있지만 중부지방은 조금은 사정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찬 공기가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중부지방을 거쳐서 남부지방을 내려오기 때문에 찬 공기의 직접적인 영향은 아무래도 중부지방일 텐데요.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대부분 지역 5도 가까이 기온이 더 뚝 떨어져 있는 상태고 평년 이맘때보다도 한 4, 5도 정도 기온이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영하권으로 대부분 떨어졌고 산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영하 5도 아래 그중에서도 경기도 지역 중에서도 이제 동부 지역에 위치한 곳, 북부 지역에 위치한 곳은 거의 영하 10도 아래로까지 기온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온
기온 분포 보면은 지금 양평이 영하 9.9도, 여주 영하 9.4도, 그리고 파주, 북부 지역, 판문점 부근이 영하 8.2도, 서울은 오늘 아침 영하 3.3도를 보였고요. 네. 그리고 뭐 횡성과 양양, 설악산 같은 경우에는 영하 15도 가까이 기온이 뚝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체감 온도를 낮추는 게 또 바람이잖아요. 강풍특보가 내려진 것도 있습니까? 맞습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지금 강풍특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풍특보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평균적인 바람이 초속 14m 이상이 유지가 되고 네. 순간적인 바람이 초속 한 21m 정도가 불 것으로 보일 때 강풍특보로 기상청에서 발효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강풍특보가 발효돼야지 바람이 강한다. 강풍특보가 해제됐기 때문에 이제 바람은 안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지만 기상청에서 이 특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피해가 좀 야기되는 시설문의 피해라든지 재산적인 인명적인 피해가 좀 야기가 되는 그런 어떤 라인, 이제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 안에서의 경계치의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특보가 내려지지 않더라도 바람이 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좀 다행이게도 전국적으로 지금 바람이 부는 분포를 좀 보니까 체감 온도로 그렇게 끌어내릴 정도의 바람은 그래도 내륙 지역으로는 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기본적으로 기온 측정이 나타나는 거에서의 추이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강풍이 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피해 얘기 이후에도 좀 하긴 하겠지만 지금 그냥 단순한 바람이 분다라기보다는 지금 그 무거운 눈으로 인해서 지금 시설문이 아슬아슬한 그런 상황들, 특히 네. 나뭇가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볼 때 좀 되게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사람으로 따지자라고 쳐져 하면 있잖아요, 계속. 축 처져서 예. 정말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눈무게를 겨우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순간적인 강풍이 한 시속으로 환산을 했을 때 70에서 90km 정도에 달하는 그런 강풍이 지금 호남 서해안과 충남 서해안 지역으로 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이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물 점검이나 상황들을 좀 잘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이 무거운 눈, 습설이라고 하죠. 위력이 진짜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맞습니다. 눈이 이제 무게가 특히 이제 뭐 습설 사실 이맘때 첫눈은 이런 습설의 형태로 보통은 내립니다.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습설로 이만큼의 많은 양의 이제 눈이 특히 첫눈에 왜냐면은 또 뭐 겨울 한철에 눈이 내리게 되면은 아 이번은 뭐 눈이 또 내리는구나라고 하겠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여러 상황에서 항상 처음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또 많은 분들은 또 기다렸기도 한데 그런데 이번에 폭설 형태로도 내리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좀 그 물기를 좀 머금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습설 같은 경우에는 건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날씨를 따질 때 습하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머금은 수증기량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습하다, 건조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눈 안에서도 얼마나 물기를 많이 머금었느냐, 적게 머금었느냐에 따라서 습설과 건설로 나뉩니다. 그런데 습설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름으로 따뜻한 눈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지상의 기온이 뭐 영하 10도 아래보다 훨씬 더 낮은 기온, 여기서 말하는 그 기온이라고 하면은 지면에서부터 한 지상에서부터 상공으로 한 1.5km 상공이 그 눈이 거의 만들어지는 그 고도 시점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 곳에 분포한 공기가 0도에서 한 영하 10도 사이의 분포라고 하면은 이제 따뜻한 눈이라고 하는 습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액체 형태의 어떤 물보다는 계속해서 더 응결이 많이 돼서 그 견고한 어떤 눈의 형태로 내리는 것은 그만큼 기온이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고 급기야는 영하 30도 정도 되는 그런 기온 정도에서는 건조한 눈이 만들어지는데 이 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겨울철에 가장 추운 시기에 보통 내리는 형태의 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보를 할 때도 어떤 상황의 눈, 어떤 형태의 눈이냐에 따라 그 성질에 따라서 날씨가 얼마나 춥냐, 많이 춥지 않냐, 요거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습설 같은 경우에는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상황의 눈이기도 하지만 지금도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습니까? 예. 바다의 영향이 굉장히 많은 그런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찬 공기와 직접적으로 겨울 초입부에 맞닥뜨리는 서해 바다의 상황은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서해 바다가 지금 평년보다 해수면의 온도가 2도 정도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보통
해수면의 온도가 1도 정도 높게 유지가 되면은 대기 중으로 증발되는 수증기량이 7%가 늘어난다라는 것은 과거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도 정도 평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한 10%가 넘는 수증기량이 다른 때보다도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습설인데다가 이렇게 눈구름의 연료가 되는 습기가 계속해서 공기가 습기가 머금은 상황에서 내륙으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피해가 좀 어마어마합니다. 평균 일반 보통적인 눈보다도 한 2~3배 정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무거운 건데 많은 분들이 그냥 흩날리는 한방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냥 먼지처럼 날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눈을 치워보시지 않으셔서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눈 무게가 얼마나 힘들게 체감을 하는지 많은 분들은 좀 아시거든요. 그래서 뭐 평소 그러니까 일반적인 눈보다 한 2~3배 정도 높은데 이게 한 30cm, 50cm 정도 지붕 위에 굉장히 넓은 면적에 내렸다라고 하면 그 하중을 버티지 못하는 구조물 같은 경우는 당연히 붕괴될 수밖에 없겠죠. 네, 저희가 이제 피해 영상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이 취약한 슬레이트 지붕이라던가 비닐하우스 이런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이렇게 치워준다거나 계속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방제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극단적인 어떤 상황들을 겪고 나서야 좀 시급하게 정비가 되면서 그 성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나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강원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옥의 구조라든지 워낙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평평하게 지붕 모양이 되어 있다라기보다는 눈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쌓이게 되면은 대각선. 그렇죠. 사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쌓이지 않고 흘러내리고 다시 쌓이고 하는 그런 어떤 가옥의 구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식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이번 폭설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익숙하지 않은 지역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눈의 내성이 약한 곳들이 이런 폭설을 맞이하다 보니까 그냥 계속해서 쌓인 눈을 계속 주기적으로 좀 치워줘라라고 하는데 계속 습설의 위험성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내 지붕 위에 지금 한 이렇게 좋게 봐도 한 30cm 정도는 쌓인 것 같은데 치울 수는 없고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되게 야기시켜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폭설이 지나고 나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강원도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변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높게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눈이 내렸을 때 이런 폭발적으로 눈구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을 해서 재작년이었죠. 여름철에 신림동 쪽에 굉장히 많은 양의 폭우가 내리고 난 다음에 반지하에서 새 모녀가 이제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그런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반지하에 전수조사를 한 것처럼 이번에도 폭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눈이 내렸을 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서 앞으로 좀 위험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좀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도 쌓인 눈이 남아있는 지역도 있고 앞으로도 더 눈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렸을 때 또 고립되는 사고도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또 뭐 눈길에 걸어가다가 빙판길에 미끄러졌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대비하면 좋을지 짚어주시죠. 그런 상황에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는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사실 많이 합니다. 내 집 앞에 50년 동안 살았던 이 강변이 이렇게까지 불어나서 나에게 위험을 줄 수 있을지 몰랐다. 정말 살다가 50년을 살았는데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익숙하지 않은 눈에 고립이 되거나 그러면 너무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119에 신고를 해서 내가 처한 위치에 대한 지점에 대한 정보를 주거나 이건 사실 너무나도 좀 상식적인 부분인 거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장기간 폭설로 인해서 관련한 지금 저희가 재난방송을 계속해서 특보로 이렇게 기상 대담을 하는 것처럼 계속 많은 그런 방송사에서 상식적으로 한파라든지 대설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정보들을 이제는 남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내가 언제든지 취할 수 있을 때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좀 참고로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무언가를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보다는 각각의 이제 기상 이변들, 더위, 뭐 폭염이라든지 아니면 미세먼지 상황이 높거나 한파나 대설이라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전제했을 때 이런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가 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저지대 침수구역 같은 경우는 상습적인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대피를 할 때 어느 지역의 대피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일사천리로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매뉴얼들이 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과 같이 고립되고 붕괴 사고가 나는 것들은 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라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사고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서 주변 점검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고 이 개인 차원에서 따지는 거기보다는 지자체에서도 좀 꼼꼼하게 우리 지역이 이런 여러 가지 기상의 위험 상황에서 좀 대처해야 되는 그런 지역들이 없는지 빈틈없는 취약 그런 지역들, 구간들을 좀 이번을 계기로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로 위에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렇게 눈이 내렸다, 녹았다, 또 얼고 이게 반복되면 말씀하신 대로 도로 살얼음, 이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번에 원주에서도 5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서 좀 큰 충격을 주기도 했는데 운전자들은 이게 좀 천천히 가는 것, 앞차의 간격을 벌리는 것 말고도 또 주의해야 될 게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비단 이번에 이제 눈이 많이 내리고 난 다음에 기온이 떨어져서 생기는 것보다는 겨울철 혹은 이제 비가 오고 난 다음에 이제 기온이 낮아지는 그런 이제 늦가을 시기에도 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블랙 아이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끔찍한 별칭이 있습니다. 도로 위의 안목의 살인자. 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상황인지 모르고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고 이 미끄러짐 사고가 굉장히 큰 대형 사고로 이제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로 블랙 아이스가 발생하기 좋은 기상 상황들을 좀 원리를 살펴보면 좀 주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온이 낮아야 되고요. 그다음에 물이 공급되는 도로가 젖을 수 있는 그런 기상 상황들을 좀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꼭 비단 이번에 눈 내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변에 뭐 호수라든지 바닷가 주변은 늘 습기가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기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보통은 이제 아침 최저 기온, 일 최저 기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것은 해가 뜨기 직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길에 이른 시간에 이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 이런 상습 구간도 그렇고 이런 데를 이제 그 새벽 시간대에 접근을 할 때 좀 조심 운전을 해야 되는 것들도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온이 이렇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주변 상황에 따라서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은 것, 터널의 입구 부근, 그리고 그늘진 이면도로, 그리고 교량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주변 지역보다 기온이 낮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주변에 자연적으로 습기가 공급되지 않더라도 좀 약한 비이기는 하지만 도로 위에 촉촉하게 아스팔트 위에 빗물이 스며든 상황에서는 충분히 블랙 아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내린 지역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봤을 때 눈이 저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 운전을 해야 돼라고 해서 어느 정도 좀 방심하지 않고 좀 조심하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어적인 태도가 취해지게 되지만 블랙 아이스는 사실 보면은 특히 밤 같은 경우에는 그 헤드라이트에 비춰서 봤을 때 그냥 도로가 살짝 젖어 있구나, 눈이 잠깐 비가 잠깐 왔었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경각심을 굉장히 떨어뜨려 놓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핸들에서 미끄러움이 방지가 됐을 때 브레이크를 밟다 보면은 회전해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상황들 기온이 낮게 떨어졌고 밤 사이에 뭐 이슬이 맺힐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도로가 젖으면 충분히 얼음길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을 때 육안으로 봤을 때 젖은 도로처럼 보이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각별히 조심, 서행 운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꼭 새벽 시간이 아니라 이제 여러 차들이 움직일 때는 차간 거리도 한 3배 이상 평소보다, 속도도 평소보다 좀 3배 이상 더 느리게, 그렇게 해야지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안전 대처를 할 수 있을 만한 시간이나 공간적인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참 이 첫눈부터 폭설이었다 보니 앞으로가 어떨지도 너무 궁금한데요. 더 춥고 더 좀 힘겨운 겨울이 찾아오는 거 아닐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기상청이 최근에 발표한 장기 기상 전망에서 올 겨울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엄청난 폭설과 한파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번 겨울은 도대체 어떻다는 거지? 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을 평균을 했을 때 뭐 20대의 대한민국의 남성의 평균 키를 보니까 173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밖에 나간다고 해서 모두 다 173의 20대 남성들만 존재하는 것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평균적인 게 그렇다라는 거지 영하 20도에서 20도 사이에 나타나는 기온 자체와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에 나타나는 기온도 평균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지구온난화의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극한의 한파, 극한의 이상 고온의 형태가 공존할 수 있는 겨울은 올해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요. 한파가 나타날 때는 이번과 같은 폭설이 동반이 되고 그리고 또 이상 고온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또 미세먼지가 겨울철에는 말썽인데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올 겨울도 여러 가지 좀 기상 상황들을 각별히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뭐 눈이 좀 그쳤지만 오후에도 다시 눈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눈에 좀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컬럼니스트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